2026년 올해로 그랜저가 출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년 전이었던 1986년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한국이 변해온 만큼 그랜저도 변해왔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한 오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86년 7월 울산 공장에서 첫 그랜저가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2년 앞두고 한국에도 우리만의 플래그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의 고급차 시장은 외국차의 몫이었습니다. 포드 그라나다, 부조 604, 오펠 로얄, 도로 위 가장 좋은 자리, 그 상석은 늘 외국의 이름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현대차와 미쓰비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쓰비시는 20년 만에 대형차 신모델을 개발할 기회를 얻었고, 현대차는 독자 플랫폼의 플래그십과 대형 엔진을 얻었습니다. 직선 위주의 중후하고 날카로운 디자인, 훗날 사람들은 이 위험 있는 차를 갓그랜저라 부릅니다. 당시 가격은 1690만원부터 V6 3.0 모델은 2890만원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30만원이던 시절, 지금으로 치면 이 갓그랜저 V6 3.0의 값은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때의 그랜저는 회장님, 사장님만 탈 수 있는 넘볼 수 없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1992년 2세대 뉴 그랜저가 등장합니다. 권위적인 각진 디자인은 사라지고 유려한 곡선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출시 첫 해, 뉴 그랜저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형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996년 다이너스티가 등장하면서 그랜저는 처음으로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왕자에서 내려온 덕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만 타던 차에서 아버지도 탈 수 있는 차로 말이죠. 그 시절 아버지의 뉴 그랜저를 동경하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2001년생 김재남님, 그의 첫 차는 주행거리가 39,000km에 불과한 97년식 뉴 그랜저입니다. 이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 차를 타셨었어요. 제가 3, 4살 때 이거를 타셨는데 저는 저 뒷자리에 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 앞에서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냥 이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그래서 언젠가 꼭 커서 이거를 꼭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준비를 좀 해서 사왔습니다. 차를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이유도 이 뉴 그랜저 덕분에 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4살 많은 형 같은 차입니다. 이제 지금 아버지 나이가 될 때까지 타고 다니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럼 또 자녀분에게 네, 물려주고. 이걸 좀 약간 물려 그 시간 때 가면 뭐 모르겠네요.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한테도 이 차의 매력을 좀 알려주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그랜저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는 X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 한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그 시기, 현대차는 새로운 그랜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3세대 그랜저 XG가 출시됩니다. 출시 시점은 IMF 외환 위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Extra Glory, 최고의 영광이라는 이름처럼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희망의 차였습니다. 미쓰비시 없이 완전한 독자 개발로 만들어낸 첫 그랜저. 프레임리스 도어는 기술력의 상징이자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XG는 뒷좌석에 모셔지는 그랜저가 아니라 직접 운전하는 그랜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XG는 가족의 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민성님에게 XG는 어린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께서 그랜저 XG 모델을 16년 정도 운행을 하셨습니다. 네, 신차 출고를 하시고 1대 차주로서 폐차까지 진행한, 제 나이 3살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올라가면서 뒷자리에서 아버지 등 뒤를 보면서 타왔습니다. TMI일 수 있지만 제가 19살 때 면허를 딸 수 있는 날짜에 이틀을 남기고 저희 그랜저가 폐차를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워본 경험은 없지만 진짜 애완동물을 보내는 느낌이 모두들 공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머니도 어머니도 옆에서 많이 우시고 아버지도 많이 씁쓸해하시고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중고로 팔아도 될 정도긴 했을 텐데 아버지가 그래도 좀 저희 가족과 추억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우리 가족 선에서 끝내자, 그걸 보내주자, 그런 결정으로 일부러 폐차를 하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16년을 함께한 차를 떠나보내는 것. 그것은 가족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XG는 글로벌 시장에도 도전했습니다. 값싼 소형차만 수출하던 현대차가 처음으로 해외 고급차 시장에 진출한 것입니다. 미국, 호주, 중국, 유럽, 그리고 2001년 일본까지. 일본의 기술로 시작한 한국차가 이제 일본의 고급차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XG를 보고 첫눈에 반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마에자와 히로키 님입니다. 一目惚れです。一目惚れ、はい。初恋みたいな感じですか？それですぐに買ってしまいました。普通にかっこいいとス思う。タイルとあとこの色とサンルーフとレザーシートで欲しいアイテムが全部入っていたので 2001년식 V6 3.0 일본 수출형 우엔들 모델. 차 뒤에는 2002 한일 월드컵 기념 스티커가 아직 붙어 있습니다. 台風で水たまりに入ってエンジンブローしました。でもう1台別の XG を買ってきてエンジンスアップしました。プシャのないボディ、錆のないボディです。サビない。みんなタイヤハウスが錆びてしまうんですけど、この車は錆びてないです。 깔끔한 디자인이 일본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XG는 영광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2005년 4세대 그랜저 TG가 등장합니다. IMF를 딛고 일어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되고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한 시대. TG는 그 시대의 자기 보상 심리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각 그랜저의 품격은 유지하되 손에 닿는 럭셔리로 2009년 이 서사를 한마디로 정리한 전설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그랜저가 성공의 동의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광고 속 차량 TG의 오너가 있습니다. 전호재님은 주행거리 23만 킬로미터를 달린 그랜저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되게 특이하게도 뒷자리에 전동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대부분 이 차에 전동 시트 있다는 존재를 잘 몰라요. 사실 저기 그 그랜저 광고 중에 유명한 거 중에 그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가 딱 이때 준기형이에요. 정확히 이때여갖고 이때 그 얘기가 나오죠. 네, 그 광고를 보면은 딱 2휘를 달고 있고 딱 이 연식에 이제 준기형 그랜저가 나와서 딱 그게 요 시기의 그랜저예요. 딱. 23만 킬로미터를 달렸지만 잡설이 하나 없습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차 거의 제 입장에서는 한 8점에서 9점 이상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 단순 이동수단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샀던 차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편안하기도 편안하고 그렇게 막 불편한 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좀 있어요. 2011년 5세대 그랜저 HG가 출시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SNS가 일상이 된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취향으로 차를 골랐습니다. 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현빈에게 HG 1호차가 전달되었습니다. 아빠차에서 오빠차로 그랜저가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현대차의 고급차 라인업은 촘촘해졌습니다. 그랜저, 아슬란, 제네시스, 에쿠스까지 그랜저는 자연스럽게 소나타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소나타보다 조금 더 여유롭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 성공의 상징에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차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6세대 그랜저 IG가 등장합니다.
제네시스가 독립하고 아슬란이 당종되면서 그랜저가 다시 현대 브랜드의 플래그십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4년 연속 그랜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된 것입니다. 대형 세단이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링카는 인구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아반떼에서 소나타로,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가 40대, 50대가 되자 그랜저가 1위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꿈꾸던 차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국차 칼럼니스트 노다 다이스케님. いつかは本物の左ハンドルのグレンジャーが欲しかったんですよ。で、2025年の7月に中古車のオークションで出てきました。やっぱり、本物の黒いグレンジャーが昔から乗りたかったんで。やっぱり韓国の車って言えば黒っていう感じがありますね、セダンは。 아프리카 버전 아제라 2.4. 일본에서 절대 팔리지 않는 좌핸들 그랜저를 일본 도로에서 운전합니다. 私は韓国仕様のエクステリアが好きなので、ホイールとタイヤを18インチにでタイヤは韓国ベンタスもともとは違うホイール。17インチです。17インチ。タクシーと同じ。で、韓国で書いた。チャンピオンで。あ、そうか、やっぱり。 일본의 기술로 시작한 차가 40년 뒤 일본 매니아의 꿈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그랜저는 무엇인가요? もしはい。最近出たグレンジャーの中でえまた選べれるならえ何を買いたい？ GN7 乗ってみたいです、ね。 GN7。最新のグレンジャーが最高のグレンジャーだと思ってるので。 최신의 그랜저가 최고의 그랜저다. 2022년 11월 14일 7세대 그랜저 GN7이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전 대기 계약만 약 11만 대에 달했죠. 이는 역대 그랜저 사전 계약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디자인에는 1세대 각 그랜저의 헤리티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선으로 뻗은 라인들과 오페라 글래스, 원스포크 스티어링 휠까지, 그리고 XG에서 다시 돌아온 프레임리스 도어와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 도톰하게 부풀어 TG를 연상시키는 뒤 팬더 라인. 40년의 역사가 디자인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7세대 그랜저는 누가 타도 어울리는 차가 되었습니다. 20대에 세련된 첫 차로도 50대가 타는 고급 세단으로도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차를 취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 그랜저가 있습니다. 그랜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SUV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가 어떻든 그랜저는 그랜저일 것입니다. 그랜저를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그랜저가 변해온 모습, 그것이 곧 한국이 변해온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랜저의 40년은 곧 대한민국의 40년입니다. 그랜저 40주년, 다음 40년을 향해